우리 리소스 계획이 사실은 생산 이 OEM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기업의 자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얘기했습니다. 리소스 계획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APP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APP가 뭐죠? 총괄 생산 계획. 그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총괄했다는 말은 에그리기트 다 합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프로덕션 플래닝. 또 그 밑에 있는 것이 저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MPS 주생산 일정이에요. 그래서 마스터 가장 중요한 프로덕션 스케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거 그것이 MRP예요. 그죠? 그리고 자재 소요 계획. 그래서 Material 그다음 Requirement Planning. 그죠?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꼭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죠? 제일 위에가 총괄 생산 계획. 그죠? 그 다음이 주생산 일정. 그 다음에 자재 소요 계획. 자, 우리가 삼성전자 휴대폰을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휴대폰을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그럼 각 휴대폰을 삼성전자가 부품을 다 만들진 않아요. 어디서 가져와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특정 그 휴대폰을 9월달까지만 60만 대 만들고 싶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언제 얼마만큼 준비되어야만 이 생산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MRP예요. 그죠? 말 그대로 머티리얼. 완제품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가 언제 얼마만큼 확보되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은 MPS는 완제품에 대한 생산이에요. 완제품 생산. 그리고 APP는 뭐죠? 엄청 많은 휴대폰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상세 계획을 못하니까 그냥 우리 휴대폰 전부 다 통해 가지고 인력을 어느 정도 공급하겠다. 그래서 총괄해서 이것은 완제품 레벨에서 이것은 각 완제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의 자재의 양이나 또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파트 너무 기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공부할 생각이에요. APP하고 그다음 MPS. 자, APP도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총괄 계획하고 주변 활동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 기업 전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조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기업 전략을 완성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내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원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 특징은 총괄 산출량을 한다. 맥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백맥주, 캔맥주 아니라 뭉뚱그려 가지고 맥주 5만 리터 생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생산 일정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총괄은 주생산이 바로 완제품이니까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생산 일정은 말 그대로 개별 완제품에 대한 거예요. 핸드폰의 모델별로 한다든지.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관리. 수요 관리가 물론 잘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정과하게 필요한 생산 능력들을 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략적 생산 능력 계획이다. MRP까지 가야만 비로소 완전한 생산 능력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략적으로 짰다 하더라도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 그럼 수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재 소요 계획은 제일 아래에 있는 것. 추후 생산 일정이 완료되게 되면은 이제 최종 핸드폰 모델이 어떤 부품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족보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재 명세서예요. 쉽게 말하면 자재 명세서. 그죠? 그 능력 소요 계획은 MRP 계획을 다 한 다음에 제대로 완전한 능력 소요 계획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전체를 다 나타내주는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그림 잘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한 파트가 가운데 있죠? 이것이 바로 APP.
기업에서 그대로 씁니다. MPS라 써요. 그리고 MRP. 그죠? MPS, MRP. 특히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 여기서는 계략적인 러프컷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계획이고 MRP까지 가야만 제대로 된 그런 생산 능력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잘 봐둬야 되는 것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에 것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거 잘하려면은 완제품이니까 수요 관리가 잘 돼야 되죠. 우리 지난번 봤죠? 삼성 S6 엣지는 이거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MRP에 수요 관리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완제품 정형이 자연스럽게 족보를 통해 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려면은 원자재가 A는 2개 필요한 것이구나.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흔히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기말 시험 본다 그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자재 소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이 입력 자료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하면은 MPS죠. MPS 있어야만 9월 달에 휴대폰 A 모델을 60만 대 만들어야 되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부품은 2개가 필요하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풋은 MPS가 필요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하면은 자재 명세서 Bill of Material. 그죠? 줄여서 BOM 그래요. BOM이 있어야만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죠. 얘가 2개 필요하고 얘는 1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재고 상태 기록 장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200개 주문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50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150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MRP 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인풋은 뭐냐? MPS, 그 다음 BOM, 그 다음 뭐죠? 재고 상태 기록 장부. 그 3가지만 있으면은 MRP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좀 자세히 배우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총괄 생산 계획 아이디어를 여기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승용차 트럭을 만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승용차 몇 대, 트럭 몇 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요를 통합해가지고 승용차는 한 대 만드는데 이틀이 걸리고 트럭은 3일이 걸린다. 그럼 우리가 승용차 1, 4분기에 200대, 트럭 50대 만들어야 된다. 총괄 수요는 뭐죠? 어떤 노동력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는 이틀이니까 200 곱하기 2, 트럭은 3일이니까 50 곱하기 3 하면은 어쨌거나 550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는 요 참고사항을 고려하게 되면 550일이 필요한 거죠. 2, 4분기는 1500시간, 3, 4분기는 1600 이렇게 해서 총괄해서 본다는 거죠. 총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더 고용해야 될지 또는 해고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문제를 이제 풀게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총괄 생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느냐. 물론 제일 필요한 것은 기간별로 예측 수요가 중요하겠죠. 그죠? 계획 기간 동안에 각 시간별로 수요를 결정한다. 총괄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죠. 수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화폐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대안을 만드는 이것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총괄 계획은 다시 말하면은 시행착오법이에요. 시행착오법.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곧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맥주를 생산한다 가정하면은 맥주가 여름철에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고용을 절대 변화를 주지 않겠다. 그죠? 항상 우리 500명으로 생산을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500명을 하겠다는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맥주가 많이 소비되지 않을 때 미리 만들었다가 재고를 가지고 피크 때 쓰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수요를 무조건 따라가고야 말겠다. 그래서 수시로 고용과 해고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맞추어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나는 500명을 계속 쓰면서 여름 한철만 잔업을 20% 시키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죠. 그래서 시행착오법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시도해 보면서 가장 비용이 작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험 때는 여러 개 못 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략을 제가 미리 2개 주는 거죠.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려고 한다. 하나는 일정 고용수를 유지하면서 여름 한철만 20% 잔업을 허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고용과 해고를 통해서 수요를 매번 맞춰 나가는 그런 전략이다.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총 비용이, 그죠? 고용비용, 해고비용, 재고비용, 잔업비용, 이걸 고려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그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뒤에 부분이 더 어렵고 계산량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이제 기말 과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한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계획 수립의 제약 조건을 인식해서 총괄 계획의 대안을 작성한다. 제약 조건들이 주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잔업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50%는 못 시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라든지. 그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주말에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월급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비용을 조사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수립 과정이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예측 수요를 결정하고 대안들을 인식해서 임시로 계획 수립한 다음에 평가해보고 괜찮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최적화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 사람들이 해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수용할 만하네 해서 거기서 끝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떤 의사결정 변수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마케팅적인 그런 변수를 고려할 수 있죠. 자, 이거 흔히 많이 쓰는 아이디어예요. 대체 수요를 활용한다. 그죠? 서로 상반된 수요 주기를 가지는 제품을 믹스해서 연중 생산 능력을 균형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에어컨을 겨울에 생산해가지고, 그죠? 여름에 파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비수기 판매 정진을 위해서 흔히 많이 쓰는 것들. 그죠? 전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죠. 전화를 심야에 쓰면은 유리하다. 그죠? 그래서, 전력회사 마찬가지죠. 피크 때는 쓰면은 좀 더 가격을 좀 세게 붙이면은 아무래도 좀 덜 사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참고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교통 혼잡 있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았잖아요. 그죠? 통행료를 올려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았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참고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하나는 보면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열차 평일 할인한다. 또 서비스업에 롯데월드를 평일 할인한다. 그런 것도 하는 방법이죠.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여유 있는 사람이 이제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또는 산출량에, 그죠? 재고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고용 수준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또는 하청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수요를 꼭 따라잡고야 말겠다는 전략, 그죠? 체이스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생산율 또는 고용 수준을 조정해서 계획 기간 동안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쉽진 않아요. 노조 파워가 셀 때 고용 수준을 함부로 해고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경우. 성수기에 신규 고용, 잔업 또는 하청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만족시키고, 비수기 때는 해고를 해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죠. 제일 하고 싶은 전략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장점은 재고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점이 좋죠. 그리고 여러 백록하는 말은 번역이 잘 안 되는데 백록이라는 작업적 차량, 백록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뒤에 재고 배운 백오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문이 돌아와서 지금은 없지만은 뒤에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하는 것은 백오더라 그래, 일반적으로.
그래서 번역 굳이 하면은 추후 납품하는 거. 그죠? 백오더가 있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뭐죠? 하면은, 계획 기간 동안에 고용 수준을 수시로 조정해야 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고, 그리고 작업자가 불안하겠죠. 내가 또, 해오들 잠깐 모르겠구나. 사기도 떨어지게 되고. 그죠? 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쓰는 것이 이제 고정 수준 전략이 있죠. 여기에 레벨 워크포스 스트래티지 하는 말은, 레벨 하는 말은 안정돼야 되는 거죠. 레벨. 안정된 그런 작업자를 가져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계획 기간 동안에 고용 수준하고 생산율은 일정하게 가져가는, 일정하게. 그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고, 또 잔업이나 단축, 그리고 하청 같은 옵션을 활용해서 수요 변동에 대응한다. 그죠? 자, 장점 뭐죠? 하면은 안정적인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되고, 단점은 재고가 막 쌓이는 경우죠. 또 비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업 적체가 일어날 수 있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전략은 무수히 많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략은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착오법 그래요. 시행착오법, 그죠? 자,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법으로 계획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현업에 많이 하시는 분이 전략을 잘 만들어낼 수 있죠. 현업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이. 그리고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전략들을 나열하고 시험 때는 두 가지 주지만은, 그리고 임시 계획을 만들어서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 괜찮으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문제를 한번 드려보면은, 맥주 회사의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6, 7, 8월에 수요가 좀 더 많아요. 그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총괄 전략을 짜라.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죠. 이 맥주 수요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때요? 백맥주, 캔맥주 다 모아서 뭉뚱그려 수요를 보여주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략은 고정 수준 전략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정규 노동을 보세요. 45인이 1년 내내 45인이에요. 그죠? 45명이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안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에는 재고가 쌓이겠죠. 그 쌓인 재고를 피크 때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자면은 고용 수준 전략 2예요. 앞에 것하고 차이가 뭐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표를 보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정규 노동 43명으로 해 나가다가 이제 6월, 7월, 8월에 뭘 합니까? 잔업을 20%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략은 수요를 추적하는 전략. 이때는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하면은 인력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생산 계획량이 판매 적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필요한 만큼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래 이 시험 문제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면은 저 빈칸에 비용을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이 비용을 다 계산해야만 이제 총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면은 오늘 제가 그 블랙보드에 올려뒀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정보가 나가는 경우죠. 한번 정보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시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죠? 예. 그 인력에 대한 그 비용 다 고려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앞에 세 가지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각 종업원은 정규 시간 동안에 작업하면은 매달 10,000갤론 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 그죠? 잔업한다 해서 더 많이 생산하지는 못해요. 일을 그냥 더 할 뿐이지. 잔업에도 생산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죠? 또 잔업은 6월에서 8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초기에 고용 수준은 40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기초 재고처럼 기초 인력이 40명 있는 경우죠. 두 번째 뭐예요? 각 종업원의 월 평균 정규 임금이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잔업할 때는 정상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정규 시간에 20% 한도만 해야지 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규 채용의 비용은 1인당 100만 원이다. 그죠? 신규 채용 비용은. 해고 비용은 200만 원이다. 이건 언제 필요하죠?
수요 추적 전략할 때. 수요를 꼭 따라가려면 사람을 해고했다, 고용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필요하겠죠. 맥주 생산 비용은 1갤론당 2,000원이고 월 재고 유지 비용은 생산 비용의 3%이다. 그죠? 마지막 정보입니다. 기초 재고, 애초에 5만 갤론이 있었고 12개월이 끝난 뒤에도 기업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 또 역시 5만 갤론이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고 품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재고 비용 설명을 좀 잘못해가지고 품절을 또렷하게 적지 않아 품질로 학생 오해를 했는데 재고가 적정 재고 있으면은 초과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과잉 재고라 재고 유지 비용이 드는 것이고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품절이니까 사람이 와서 이 회사에 물건이 없네? 다음 오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그게 품절이죠. 자, 여러분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핸드아웃 강의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그죠? 만약 이런 문제는 이 정보를 가지고 그 뒤에는 비용을 메꾸면 되는 경우죠. 애초에는 사람이 보니까 40명이 있었네. 그럼 고용 수준 45명 간다 하면은 5명을 고용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5분 정도 작업해 보시고 못다한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집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선 각자 강의 자료는 다 갖고 있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MBA 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대학원에서 제대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알아두면 그때 편리하죠? 뭐도 어렵다 생각, 저 때는 표도 주지 않아요. 표도 여러분이 다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냥 문제 뭘 주냐면 이 정보하고 아나 맥주의 수요 있죠? 그것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냐면은 다음 같은 3가지 전략을 구사하려고 한다. 이때 어떤 전략을 제안해야 될지를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어떻게 제시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과거에 관련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재고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총 비용을 계산해서 그것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혹시 강의자리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혹시 옆에 친구가 있으면은 좀 보고, 그죠? 또 다음 시험 올 때는 강의자리 꼭 다운로드 받아와야 돼요. 그 다음 생산 관리의 가장 핵심은 APP, MPS, MLP예요, 원래가. 저것이 왜 생산 자원을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제 MRP에서 어떻게 발전했냐 하면 이제 MRP2, 그죠? 그 다음에는 ERP, 제가 설명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MRP2는 단어는 MRP지만 뜻은 달라요. 이것은 이제 머티리얼 아니고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리소스, 플래닝. 그리고 ERP는 이제 기업 전체의 자원을 다 묻겠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리소스, 플래닝. 그러니까 APP, MPS, MRP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결국에는 생산 자원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그죠? 그리고 회계, 재무 다 뭉뚱그려 인사까지 합친 게 바로 ERP이지 않습니까? ERP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가 되죠? SCM이 되는 경우죠. 우리 기업 빼고 다른 기업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오늘 강의 내용하고 다음 주 강의 내용이 사실은 생산 관리의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보통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간 시험 때까지는 그 앞부분까지만, 가장 힘든 수요측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죠? 수요측도 왜 중요하죠? APP 왜 수요측이 중요해요? APP를 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강의 자료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죠? 이게 맥주의 수요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1월 달에
300. 그죠? 2월에 300. 3만 톤이지만 관계없어요. 그죠? 3.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또 어떤 정보 주어지냐면 이제 전략이 주어져 있죠. 그죠? 첫 번째 전략은 뭐였죠? 하면은 고정 수준 1 해서 항상 몇 명요? 매달 45명으로 가져가는 여기 있었죠.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이었냐면 고정 수준 전략의 두 번째는 고정 수준 전략의 2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43명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적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죠? 피크인 6월, 7월, 8월에 어떻게 한다고요? 20% 잔업을 하겠다는 전략이 있죠. 세 번째는 뭐죠? 하면은 수요를 꼭 따로 가고야 말겠다는 수요 추적 전략이죠. 자, 우리 이제 강의 잘 없는 친구도 저 정보 갖고 문제 풀어야 돼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맥주에 매달 수요가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실제 현장의 자료가 다 주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전략 가까이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총 비용 계산하는 경우죠. 그죠? 자, 1번 전략이라면은 어떤 비용이 주로 나올까요? 하면 1번 전략은 재고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죠? 한결같이 수준을 유지했으니까. 그죠? 3번 전략은 어떤 비용이 많이 나오죠? 고용과 해고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2번 전략은 어때요? 고용도 있을 수 있고 해고도 있을 수 2번은 잔업이 또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5분만 시간 더 드리고 그래서 아이디어 얻은 다음에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자, 정보를 또 다시 적어뒀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저기 나오는 것처럼 요약해서 정보를 적어뒀어요. 단위가 1000이네. 그죠? 보니까 수요에 대한 단위는 10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달은 30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제가 표를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저 칠판에 정보 있죠? 그걸 가지고 오늘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용 수준 전략 1이 있고 또 2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또 3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비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제가 이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본 구조가 뭐가 필요하죠? 하면은 정규 노동 비용이 필요하죠. 맞죠? 그죠? 그리고 잔업 비용이 필요하죠. 고용 해고가 필요하죠. 재고가 필요하죠. 항상 45명을 가져간다. 이때는 잔업, 고용 해고는 필요 없죠. 이 비용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죠? 오직 재고로만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왼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죠. 이제 어렵지 않게 제가 정보 다 주어졌으니까. 그죠? 생산은 월, 만이다. 그죠? 10,000갤론이다. 그죠? 그리고 정규 임금은 100만원, 또 잔업은 150% 임금이고, 정규 시간 20% 내에서 만다. 신규 채용 100만원, 해고할 때 200만원, 생산 비용 갤런당 2,000원, 그 다음에 재고 비용 갤런당 60원. 그죠? 그리고 기초 기말은 항상 5만 정도 유지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보 또 하나 빠졌다. 최초에 몇 명 있다 그랬죠? 거기 빠졌네. 그죠? 40명. 맞아요. 여기 빠뜨렸네. 최초 인원이 40명. 그래 첫 달부터 벌써 5명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좀 빠뜨렸어요. 자, 이제 칠판에는 정보 다 주어졌어요. 시험 때는 저렇게 정보 주어지면서 저 세 가지 전략 중에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시험 전에 표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MPS 배울 때 표를 주지 않아요. 자기가 표를 만들어야 돼요. MRP 배울 때 표를 주지 않아요. 여기 자기가 또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세 개 잘해봤습니다. 자, 잘해봤는데, 실제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이건 교과서 내용이니까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현업 사람들은 이 외에 다른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기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일단 조건은 충족시켜야 돼요. 조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수요를 추적하는 전략은 이것을 100% 만족시켜줘야 돼요. 맞죠? 그죠? 그리고 또 고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는 45명은 또 45명을 계속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잔업인 경우는 또 잔업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죠? 수요를 계속 추적하면 되는 것이고, 또 첫 번째는 그냥 고용된 철학이기 때문에 재고가 남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것들을 또 재밌게 하려면은,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죠. 왜 처음부터 45냐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내가 45 안 하고 더 적게 나올 수 있긴 있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43명에 대해서 우리가, 잔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 고려해서 86,000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이 조건 86,000보다도 더 저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40명에 대해서 잔업을 할 수 있다. 이게 문제로 보게 되면은 이 인원만큼 잔업을 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40명 가지고도 이 편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기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만 결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정규 임금과 고용 해고, 재고 유지인데, 자 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여기 보면은 일단 재고 유지하는 것이 딴 데보다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은 고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 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연히 앞에 없었던 요 잔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때는 고용 해고가 다른 것보다 더 많았죠. 자, 이것은 요런 데이터일 때 한해서만 이렇게 주어지는 거, 데이터 바뀌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더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일정하게 생산율을 가져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선은 어떤 전략을 말하는 거죠? 요 전략 셋 중에서는 요 검정선은 어떤 전략을 말하나요? 그렇죠. 고정수준 전략 1이죠. 항상 이렇게 생산해 간다. 그랬더니 요 지금 차의 요 부분이 바로 뭐죠? 제휴가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위로 올라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품질을 허용한다 할 때는 위로 갈라도 관계없어요. 위로 가더라도 내가 비용을 더 적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내가 비록 모자라는 양을 뒤에 갖다 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을 잘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도표법은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수소 모형을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 기하를 했죠. 네,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푸는 쉽게 말하면은 계략적 방식으로 푸는 것이 시행착오로. 이거는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경우죠. 여기 보면은 하나 참고로 그냥 설명하면은 여러분 지난번 수송 모형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이쪽 부분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3월 달에 해서 1월에 쓸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없다 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때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비용 값을 0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장 큰 값으로 하나요? 아주 큰 값으로 하나요? 아주 큰 값 이야기했죠. 그죠? 3월에 만들어서 이런 도저히 안 되니까 아주 큰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택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여기서 보니까 요때는 정규 작업 비용인데 요 H는 뭐죠?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 그죠? 한 달 하면 H고 2달 유지하면 2H.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3달 하면 3H.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도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앞에 것은 시행착오법, 그 다음 것은 정확하게 푸는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MPS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MPS는 자재 소요 계획의 중요한 투입 자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MPS 한번 볼게요. 자, 총괄 계획을 이제 분해했습니다. 총괄 계획은 보니까 어때요? 하면은 우리 아까 전에 뭉뚱그려 가지고 요거 두 개 4분의 1인치하고 8분의 3인치 천공기 두 개 합하면은 총 수요가 1200이 됐잖아요. 그 1200을 같이 이제 분해한 거죠. 한 완제품 레벨로. 그래서 4분의 1인치하고 8분의 3인치 분해 내려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됐죠? 하면 이것은 이제 MPS 레벨이 되는 거예요. 주생산 일정 레벨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자, 이것도 이제 재밌는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 이 프로그램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공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대 보유 재고 해가지고 매 기말에 기업이 보유할 걸로 예상되는 재고량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I는 인벤토리 재고예요. T 기간의 재고는 그전 기간 재고에다가 MPS는 뭐냐면은 물건 만든 양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MPS가 주 생산 일정이, 그러니까 주 생산 일정이라는 말은 그때 생산했다는 경우죠. 그때 생산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왜 여기서, FT는 예측 수요고, OT는 오더 주문량이에요. 예측 수요인데 왜 여기서 맥시멈을 했을까요? 예측 수요는 20이고, 주문이 23일 때 이 두 값 중에서 큰 값을 뺐을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원래 재고 균형 방식이 이렇게 돼요. 하면은, 그전 기간의 재고량에다가, 그죠? 그리고 생산량 빼기 수요량. 이게 바로 원래 우리가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왜 맥스 FT, OT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총괄도 같이 잘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럼 막연하게 알게 된 것은, 아하, 잔압을 풀로 쓸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듯이, 이것도 계산해 보지 않으면은 그냥 저 공식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일반 공식이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FT, OT에 큰 값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그죠? 혹시라도 이 중에서 큰 값이 나와버리면 내가 음수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 있는 걸로 더 많이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물론 비용은 좀 더 들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로직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그 강의 자료에 직접 해봐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재고 45개 있었어요. 맞죠? 그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45개 있었는데, 첫째 주에 보니까 이 중에 큰 놈이 23이잖아요. 얘를 빼면은 22가 남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요 중에 큰 값이 20을 빼면은 빼면은 2가 됐죠. 그죠? 그 다음 큰 값이 20 빼면은 마이너스 18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해요. 기대 보유 재고가 음수가 돼버려요. 음수가 된다 하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생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생산할 때 MP의 수량 요때 생산을 해야 되는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18만 없애는 방법이 있죠. 18개만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것은 순소요량법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왕 생산하는 김에 그냥 한 80개 생산하자 이럴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고정 생산량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80개 생산했다. 여기 80이다 가장 80개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80 생산하면 이제 요 필요한 18개를 커버하고 여기 요 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62로 바뀌는 경우죠. 맞죠? 80개 생산해가지고 요거 쓰면 62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62에서 또 합니다. 62에서 요거 빼면은 이제 40이 되는 경우죠. 맞죠? 그 다음에 40에서 또 이걸 빼면 어떻게 0이 되는 경우죠. 0이 되니까 0은 또 괜찮아요. 또 음수되는 경우는 다시 그 값만큼 채워나가는 방식이죠. 이해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로직이 뭘 말하자면은 그전 재고에다가 혹시 생산 양이 있을 때는 그것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보수적으로 큰 값을 빼가지고 음수되는 부분을 계속 양수로 돌려준다. 그게 바로 키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그래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요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보십시오. 원래 여기 얼마였죠? 마이너스 18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힌트 뭐라고 했죠? 로트 크기를 80이라는 하는 말은 음수가 되면 무조건 80개 만든다 이 뜻이에요. 80 하면 여기 바뀌었잖아요. 여기 이제 18에서 커버해주고 60이 남았잖아요. 60에서 아까 한 것처럼 요 20 빼면 40이 또 40 빼면 음수가 또 됐지 않습니까? 그죠? 40에 40 빼면은 2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면은 마이너스 38이 되니까, 마이너스 38 되면 안 되죠. 그죠? 다시 80개 만드니까 얘가 40으로 바뀐 경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밑에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ATP. 그죠? 가용 주문 약정 말은 available to promise. 내가 주문 들어올 때 이 주문을 받아들일 건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오늘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공식 좀 더 복잡하죠? ATP 공식이 나와 있어요. T 기간에 약속을 얼마나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그 전 기간 재고량에다가
요번 달에 생산한 양에다가 요 부분이 어려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T 시점부터 해서 T 스타 마이너스 1까지의 모든 수요를 다 합하라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T 스타가 뭐냐면 T기 이후에 최초로 MPS 수량이 0보다 큰 시점.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그것만 잠깐 설명하고 이제 아이디어만 얘기가 마칠 텐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80개예요. 그럼 여기서 ATP 어떻게 구하자면은 얘가 그 다음 80개 만들 때까지 요 사이 3주, 4주, 5주를 다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커버해야만 6주 되면 또 걔가 또 책임지면 되는 것이니까. 그 뜻으로 다시 제가 설명하면은 이제 여러분 앞에 공식 조금 더 이해될 거예요. 이 공식의 뜻이 뭐냐면은 T 기간에는 내가 물건 만드는 양으로 그 다음에 다시 물건 만들 때까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3월 달이다, 7월 달에 물건을 새로 만들어요. 그럼 언제가 책임져야 되자면은 4월, 5월, 6월까지. 그럼 요 말 맞나요? T스타 요 설명 맞죠? T기 이후에 새로 물건을 만드는 양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책임진다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요 파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제 보세요. 이제 요걸 계산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런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주문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어떤 주문은 못 받아들여요. 그럴 때 조건이 뭐냐면은 주문을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선 있는 거 드리고 다음에 또 좀 더 갖다 드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생산 일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ATP 구하는 거예요. ATP. 그죠? 총괄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안을 만들어내는 거고 MPS의 특징은 뭐냐면은 ATP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ATP 계산은 우리가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답안지를 보다 보니까 그 D메이크를 적어야 되는데 막 벨트를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챔피언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문제에 추진 절차를 적어라. 추진 체계가 아닙니다. 추진 절차를 제가 적으라 그랬고 생산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막 그 OM의 중요한 지표를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큰 원에 바깥에 많이는 못 외우더라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쨌거나, 요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줄 것이냐,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좀 확정한 다음에,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총괄 계획,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중요하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리고 숙제 다 갖다 내세요.